설명할 수 있는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그림을 이쁘게 좀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 자, 여기 보면 여기가 N1이고요. 여기가 N2입니다. 자, N1에서 N2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 나오면 첫 번째 매질, 얘가 두 번째 매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희는 이걸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진행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소환 매질이라는 건, 자, 앞에서 설명했었죠. 앞 강의에서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고, 밀하다는 건 속력이 느리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N1에서 N2로, 즉 첫 번째 매질, 두 번째 매질,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즉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느린 곳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 소환 매질은 여기에서는 뭐 공기, 여기는 뭐 물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빛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이 진행할 때 얘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따라갈 건데,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이건 진행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파면을 그릴 거예요. 이게 파면이 되겠죠. 이렇게 파면이. 이게 파면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파면을 그려낼 거예요. 그럼 진행 경로를 표현한 요걸 뭐 A선, 요걸 이제 B선이라고 표현하면 A하고 B 사이에 파면이 이렇게 막 나타나죠. 이게 수직하게. 그리고 이 진행하는 방향과 요 파면, 요건 이제 수직하죠? 요건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때 요 거리를 D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기를 이제 D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오다가, 자, 지금 A 쪽에 있는 여기 요 빛이, 자, 공기에서 오다가 물의 표면에 딱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물에 딱 도착한 거죠. 그럼 물에 도착하고 나면 이 녀석은 지금 어디 있냐면, 그렇죠. 나란하게 오는 거니까 아직 물의 표면에 도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B에 있는 요 빛은 요 D라는 거리를 더 와야 여기 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물에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요 점은 얘가, 야, 내가 너랑 우주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돼? 여기까지 지구의 이 바다라는 곳에 또 이 물이라는 요 표면에 여지껏 같이 왔는데, 요 정도 내가 널 기다리지 못하겠니? 그지? 기다려줄게. 얼른 와라. 그럴까요? 그럴 리 없죠. 즉, 여기에 있던 애가 도착하면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얘가 오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게 한 점이잖아요. 한 점이니까 요 한 점을 기준으로 구면파의 모양을 가지니까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리가 결국 얘가 올 때까지 간 거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쭉 오다가 요 점에 딱 도착했을 때 빛 쪽에 오는 빛은 여기 있을 거예요. 아주 공간성에 있는 거죠. 공기라는 공간성에 있을 거고, 얘가 여기를 오는 동안 여긴 요만큼을 갑니다. 요 한 점에서. 구변파처럼 이제 퍼져 나간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이때,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얘를 D1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는 D2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뭐 어디나 똑같겠죠? 그럼 D1하고 D2 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커 보이세요? 당연히 D2가, 아니, D1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빛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작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기서 속력이 느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됐죠? 그래서 물에서는 속력이 빛이 작아지는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아마 무난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 D1하고 D2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우선 내용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쯤에, 자, 보세요. 하나의 진행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건데, 얘를 뭐 Z라고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죠? 그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보세요. 여기 딱 얘가 도착해서 이걸 0초 잡을게요. 그 여기를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린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1초 걸려요. 그럼 여기는 딱 절반이니까 여기 사이에 도착하는 빛은 0초와 1초 사이니까 얘는 몇 초 도착하죠? 0.5초 도착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결국 빛이 물을 1초 동안 진행한 거리예요. 그럼 요 거리는 0.5초 왔으니 0점 후에 얘가 도착하고 0.5초 후에 왔으니 얘가 여기 갈 때까지 0.5초라는 물을 그죠? 0.5초 동안 물을 진행하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이 원이 1초 동안이면 여기를 도착한 빛은 얘가 여기를 올 때까지 0.5초라는 시간 동안 물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 원 사이즈 딱 절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죠? 절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해보면 보세요. 여기는 0초, 여기 0.5초 후, 여기 1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25초. 얘가 도착하고 나서 0.25초 사이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얘는 0.75초니까 원 사이즈가 여기하고 얘 사이에 딱 중간에 껴있을 거고요. 여기쯤 도착하는 애는 얘가 도착하고 나서 0.25초 후에 도착하죠. 이게 지금 4등분에 똑같은 거니까. 그럼 0.25초 더 가게 되면 얘가 0.5초 동안 거니까 이 원을 다시 절반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빛들이 도착하게 된다면 걔들이 가는 거리를 연결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겹쳐지면서 하나의 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 선이 바로 뭐예요? 또 하나의 파면이 되겠죠. 파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파면과 진행하는 방향은 수직하다. 그럼 여기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한 선 하나. 그럼 여기서도 수직한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내고요. 여기도 수직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내겠습니다. 그죠? 그럼 빛이 오다가 뭐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다가 툭 하고 꺾였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아, 굴절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때 요 D1이라는 건, 자, 여기서 이제 수식을 조금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자,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여기를 V1T라고 놓을게요. 즉, 여기는 빛이 공기를 진행하는 속력이 되겠고요. 여기 D2 나와 있는데 D2는 V2T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죠? 같은 시간이고요. V2는 빛이 물을 진행하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D1 여기에 D2 나와 있는데 D1은 V1T고요. D2는 V2T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같아요? 이 시간이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니까요. 그래서 T는 해주시 정리해주면 얘는 뭐예요? V1분의 D1이 되고요. 그죠? 자. 여기는 T 하면 어때요? V2분의 D2가 되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D는 D끼리, V는 V끼리 정리하면 되죠. 그죠? 끼리끼리 놀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 주면 이렇게 볼게요. 자, D2분의 D1은 V2분의 V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자, 앞에서도 했습니다. 파동 속력 구하는 식이 뭐였죠? 파동 속력. 앞강의 설명했잖아요. 파동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었죠. 즉, 여기에 자,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원이니까 원, 투 해주면 되죠. 즉, 여기를 그려내면요. 간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요렇게. 이렇게 그림을 좀 이쁘게 잘 그리면, 아마 제가 형광 같았으면 다시 지우고 막 빡빡 다시 그렸을 것 같아요. 네, 요 간격이 원래 일체감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여기가 이게 뭐예요? 한 파장 이게 람다 2가 되고요. 이게 람다 1이에요. 이게 람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람다 1이에요. 근데 제가 앞강에서 물결파를 설명하면서 드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속력이 다르면 다른 매질이야. 근데 매질이 다르면 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는 같다 그랬죠. 다른 매질로 갈 때 변하지 않는 건 그렇죠.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질과 매질 사이에 이렇게 진행할 때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불변이에요.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진동수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여기에 파동 속력 얘기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면 진동수는 같은 거니까 얘는 위아래 값이 실은 같으니까 지워도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얘들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딱 봐도 무슨 선이죠? 그쵸? 지금 이 노란색은 이건 법선이 되겠습니다. 법선. 그럼 두 법선 사이에 요게 입사각이죠? 그럼 요 각은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죠? 요 삼각형. 그죠? 여기 비금치 여기 삼각형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이게 닮음입니다. 요거는 닮음이에요. 그죠? 요거는 닮음입니다. 자, 밑에도 보면 여기 지금 여기 굴절과 이걸 R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조그만 삼각형 하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랑 여기는 이 녀석이랑 이것도 닮음입니다. 이것도 닮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녀석이랑 이렇게 닮음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I면 얘는 여기가 I가 되고요. 얘는 요각이 R이면 그쵸? 요각 있죠, 여기. 여기가 마찬가지로 요게 R이 되죠. 굴절가 R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의 공통인변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공통인 여기를 L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또 가능하죠. 뭐냐면 여기서 요거 쓱 끄집어내면 사인 I는 해주면 L분의 D1이 되죠. L분의 D1이 되고요. 크기가. 사인 R은 해주면 요 크기는 L분의 D2가 되죠. 그죠? 요 크기는 어차피 반지름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L분의 D2가 되는구나. 그 여기 지금 D1, D2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보이죠? 또 D1은 해주면 결국 얘는 sin I 곱하기 L 되고요. D2는 sin R 곱하기 L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L은 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크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같은 거니까 지웁니다. 다 했네요. 저희는 이거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율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결국 N1분의 N2로, 그죠? 정리해서, 그죠?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굴절의 법칙이 결국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럼 N1분의 N2인데 의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율은 하고 물어보면 자, sin I 어디죠? 여기죠. 즉 공기에서의 입사가 D1, 공기에서의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 공기에서의 빠르기, 공기에서의 파장. 위쪽은 다 공기고요. sin R, 물에서의 굴절각 D2, 물에서의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 V2는 물에서의 빠르기, 물에서의 파장이죠. 근데 N1, N2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다 공기였는데, 그죠? 여기는 다 공기인데 N2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물일 거죠. 물이고 여기는 다 물인데 N1은 공기니까 굴절율만 뒤집어졌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만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